안녕하세요. 포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영국을 여행하실 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들을 골라서 재밌고 유익하게 돌아보는 옵션 중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 해요. 비운의 왕 찰스 1세의 발자취 따라가 보기. 17세기 중반 영국에서 국왕이 감히 군대를 이끌고 국회를 습격해서 반대파 신하들을 체포하려다 실패한 후 내전을 발생시켰다가 결국 참수용까지 당한 사건. 영국 내전 또는 새 왕국 전쟁으로 알려진 사건이죠. 제가 별도의 동영상으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쟁 와중에 국왕 찰스 1세는 국회 습격 실패 후 자신을 추종하는 왕당파 부하들을 이끌고 여기저기로 도망하며 의회파와 전투를 벌이다가 스코틀랜드로 투항하는 꼼수를 부렸죠. 그러다가 의회파의 책략으로 다시 잉글랜드로 붙잡혀 왔는데 여기서 탈출을 감행하여 다시 의회파와 맞섰다가 또다시 잡혀서 결국 재판을 받고 올리버 크로멜에 의해 참수형을 당합니다. 찰스 1세가 도피 여정 중에 머물렀던 곳은 오늘날 모두 유서 깊은 역사 유적지인 동시에 관광 명소로 남아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8곳을 골라서 분위기를 느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감상하시는 동안 함께 나가는 배경음악은 제가 수노 AI를 통해 작곡해 본 거예요. 내 것인 듯 내 거 아닌 내 것 같은 노래들이죠. 영국 느낌이 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옥스퍼드. 찰스 1세의 첫 번째 도피 장소는 옥스퍼드입니다. 잉글랜드 내전 발발 직후 찰스 1세는 이곳 옥스퍼드를 왕당파의 본거지로 삼았습니다. 그는 대학 건물인 크라이스트처치와 모들리 컬리지, 특이한 발음 주의하세요, 의 거처를 두고 군사작전을 지휘하고 고문들과 전쟁 전략을 논의하고 종교의식을 통해 왕권의 신성함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크라이스트처치의 포멀 홀은 해리포터 영화 시리즈의 그레이트 홀에 영감을 준 장소로도 유명하죠. 왕당파 군사들은 옥스퍼드 카슬에 주둔했다고 하고요. 이 성은 무려 1071년에 윌리엄 정복왕, 윌리엄 the 컨커러 시대에 노르만 양식의 요새로 건설되었어요. 성 내부의 감옥 옥스퍼드 프리즌은 18세기부터 매우 최근인 1996년까지도 감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현재는 관광지가 되었고 일부는 호텔로 사용되고 있죠. 감옥의 독방이 객실로 전환되었는데 한번 묵어보세요. 여름엔 왠지 으스스해서 시원할 수도 있어요. 옥스퍼드는 케임브리지와 함께 대학 도시로도 유명하죠. 영국 총리를 가장 많이 배출한 옥스퍼드와 영국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케임브리지. 제가 두 대학 관련 내용을 몇몇 쇼츠로 제작해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두 번째, 뉴워크-on-트렌트. 옥스퍼드에서 의회군에 의해 쫓긴 찰스는 뉴워크-on-트렌트로 도주했습니다. 트렌트는 강 이름인데요. 영국에는 무슨 강 위에 무슨 마을과 같은 지명 형식이 흔해요. 강이 교통, 상업, 방어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중세와 고대 영국의 지리적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겁니다. 셰익스피어의 고향인 스트래트포드-어폰-에이번도 대표적인 경우고요. 비슷한 형식의 지명은 영국 전역에 걸쳐 많이 존재합니다. 뉴워크 카슬은 그가 북쪽의 병력을 재편하고 스코틀랜드 군대와 협상을 논의하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스코틀랜드는 국왕에게 잉글랜드 전역에 장로교 신앙을 도입하고 잉글랜드 국교의 제재 일부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가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게 되죠. 오늘날 성의 내부는 이 시기의 내전으로 인해 대부분 허물어져 버린 후 복구되지 않았지만 성벽 일부와 북문 타워는 아직도 남아서 유적지 및 관광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역사 재현 행사도 하고 근처에는 박물관도 있습니다.
세 번째, Southall. 이것도 발음에 주의하세요. Southwell이 아니고 Southall, 이 주류 발음입니다. 1646년에 찰스는 Southall 대성당, Southall Minster 인근의 주교 관저에서 스코틀랜드 군대에 자발적으로 항복했습니다. 이 성당에서 그는 왕국을 잃은 고뇌 속에 기도하며 투항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하지만 국왕은 여전히 종교와 관련해 양보나 타협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군대는 일단 그를 감금한 후 잉글랜드 군대와 협상을 시도하죠. 이 대성당은 수도원으로 설립된 뒤 대성당으로 증축된 것인데요. 12세기 고틱 양식의 전형 중 하나로서 매우 화려하고 내부도 자연의 식물을 묘사한 조각으로 장식되어 아름답습니다. 당연히 관광 명소이기도 하고요. 네 번째, 뉴캐슬 어폰 타인. 잉글랜드 북동부의 이 도시는 우리에겐 축구로도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축구 팬이 아니더라도 흑백의 세로 줄무늬 유니폼은 익숙하실 거예요. 영국식 발음으로는 뉴캐슬이 아니고 뉴카슬이긴 한데요. 이 A 발음은 영국 내에서도 지역 편차가 커서 막상 뉴캐슬 사람 본인들은 A를 짧게 발음해서 뉴캐슬이라고 한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찰스는 스코틀랜드 군대에 의해 뉴캐슬 성 인근의 저택인 앤더슨 플레이스로 이송되어 1년간 감금되었습니다. 잉글랜드 의회파와 스코틀랜드 사이의 협상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열심히 성 니콜라스 대성당 샌 니콜라스 카시드럴에서 꾸준히 종교의식을 이어감으로써 국왕의 권위를 지키려 했답니다. 아쉽게도 오늘날 앤더슨 플레이스는 19세기의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는 뉴캐슬 시청 건물 시빅 센터가 들어서 있습니다. 뉴캐슬 성의 관람으로 만족하셔야겠어요. 다섯 번째, 홀든비 하우스. 잉글랜드 의회파는 스코틀랜드 군대에게 밀린 급여 40만 파운드를 지불하고 잉글랜드에도 장로교 체제를 수용할 것을 약속하고 국왕을 넘겨받습니다. 잉글랜드 중부 도시 노스햄튼 근처의 홀든비 마을로 이송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저택인 홀든비 하우스에 감금된 찰스는 왕당파와 비밀리에 접촉하여 탈출에 성공하죠. 아름다운 정원으로도 유명한 이곳은 원래 엘리자베스 1세의 신하인 크리스토퍼 하튼이 여왕을 위해 설계했으나 그녀는 이곳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해요. 재정난으로 매각된 후 찰스의 아버지 제임스 1세가 매입했는데 내전 기간 동안 의회파가 압류한 겁니다. 나중에 왕실로 반납됐지만 재정난으로 결국 대규모로 철거되어 버려 현재는 사유지로 관리되며 결혼식 및 이벤트 장소로 사용되고 있대요. 일부이긴 하지만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햄튼 코트. 탈출에 성공한 찰스는 햄튼 코트로 이동해 새로운 군사 전략을 논의하고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의 외국 군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스코틀랜드와도 다시 협상을 시도했죠. 하지만 큰 성과는 없었어요. 이곳은 6명의 왕비와 결혼했던 헨리 8세가 자신의 신하이자 성직자였던 토머스 울시 추기경, 카디널 토머스 울시로부터 몰수한 재산 중 일부예요. 이후 꽤 오랫동안 왕실 거주지 및 행사 장소로 이용되다가 19세기 초에 빅토리아 여왕이 역사 유물로 지정하면서 공공에 개방했죠. 이곳은 지금도 관광 명소로 애용되고 있고요. 찰스 1세는 물론이고 그를 전후한 시대의 왕실 역사를 가득 품고 있는 곳입니다.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 공동 군주 시절에 증축한 바로크풍 정원도 아름다워서 인기가 좋고요. 튜더 시대를 재현하는 각종 행사도 개최됩니다.
7번째, 캐리스브룩 카슬. 군사 원조 확보에 실패하고 정치적으로도 고립된 찰스는 결국 잉글랜드 남부의 화이트 섬으로 도주했습니다. 그곳의 총독인 로버트 해먼 대령을 왕당파로 간주하고 협상을 시도했죠. 하지만 그는 의회파에 동조하여 찰스의 소재를 의회에 보고해버립니다. 찰스는 결국 이 섬의 캐리스브룩 성에 다시 감금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몇 차례 탈출을 시도해요. 창문을 통해 밧줄을 타고 내려가 도망하려다 창문이 너무 작아서 몸이 끼어버려 빠져나오지 못한 바보 같은 일화가 유명하죠. 이쯤 되면 국왕이 아니라 탈출 대마왕이 더 어울리는 칭호 같죠? 탈출에 실패한 그는 결국 편지를 통해 왕당파를 선동하여 다시 전투를 일으켰으나 패배합니다. 스코틀랜드도 결국 꼬드겨 의회파에 맞서게 했지만 이것도 실패.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져버렸죠. 이 성 역시 유적지 및 관광지로 잘 보존되어 운영되고 있고요. 그 바보 창문을 비롯한 찰스 1세의 투옥 장소도 직접 보실 수 있어요. 아름다운 정원도 있고요. 8번째, 런던. 올리버 크로멜의 영향력하에 들어간 의회파는 이 말썽꾸러기 미꾸라지 국왕을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찰스는 섬을 떠나 배로 솔렌트 해협을 건너 허스트 카슬에 잠시 수감되었다가 윈저성으로 이송되어 감금됩니다. 윈저성은 현재도 왕실 거처 궁전 중 하나이자 설명이 필요 없는 유명 관광지죠. 헨리 8세가 요새로 사용할 용도로 건축한 허스트 성 역시 관광 명소예요. 1648년 12월에 찰스는 런던으로 이송되어 세인트 제임스 팰리스에 감금되었습니다. 이곳 역시 헨리 8세 시대에 건축되었고 버킹엄 궁이 증축되어 현재처럼 왕실 주요 거처로 이용되기 전까진 그 역할을 수행했어요. 찰스 국왕은 재판에 출석할 때까지 대기하는 장소로서 이 궁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이곳은 의회파 군대에 의해 엄중한 경비를 받았으며 그의 탈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출입구가 철저히 통제되었다고 해요.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니까요. 재판이 시작되자 찰스는 런던 한복판의 화이트홀 팰리스 근처로 이송되었습니다. 화이트홀은 당시 잉글랜드 정치와 권력의 중심지였으며 찰스의 처형이 이루어진 장소이기도 해요. 반역죄로 기소된 그는 1649년 1월에 특별 재판에 회부되었고 신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신성한 권리를 주장했지만 의회파는 당연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찰스는 결국 1649년 1월 30일에 화이트홀 궁 앞에서 대중이 모여든 가운데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이는 영국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으로 군주의 권력과 신성함이 의회에 의해 종결된 상징적인 순간이었고 이후 영해혁명 등을 통해 영국에서 의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죠. 자, 찰스 1세의 기구한 운명을 따라 살펴본 영국의 중요한 유적지 8곳 어떻게 보셨나요? 영국으로 여행 가실 기회가 있다면 포사이트가 알려준 역사 이야기를 참고해서 관광 장소를 택해보시기 바랍니다. 남들 다 다니는 뻔한 코스에서는 벗어나 봅시다. 감사합니다. 포사이트였습니다.